당신은 바람을 피운 게 아니야. 우리 가족을 바꿔 살았어. 정아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차가웠다. 거실 소파에 무릎 꿇은 채 고개를 숙인 남편 민재를 내려다보며 하리는 이상하게 평온했다. 분노할 힘조차 남지 않았다. 진료 영수증을 발견한 순간부터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서유진의 갑작스런 몸 상태 이상, 며칠 전부터 시작된 이상한 눈빛, 그리고 집안에 스며든 묘한 긴장감까지. 임신 5주. 영수증에 적힌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할인이 친정에 간 바로 그 시기였다. 자신이 없는 사이 이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6개월 전만 해도 모든 게 완벽해 보였다. 바쁜 PD 남편,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아내, 초등학생 아들. 그리고 그 모든 일상을 도와줄 성실한 입주 도우미. 도움이 필요하니까라며 유진을 들인 건 할인 자신이었다. 하지만 그 도움은 독이 됐다. 자신의 자리를, 자신의 역할을, 심지어 자신의 남편까지 빼앗아갔다. 잠깐의 실수였어요. 유진이 울부짖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하지만 실수치고는 너무나 치밀했다. 할인이 가장 바쁠 때를 골라서, 가장 외로운 순간을 노려서, 결국 가장 안전해야 할 집이 가장 위험한 곳이 됐다. 최민재는 아침 7시 30분에 집을 나와 밤 11시에 들어오는 삶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지역 케이블 방송국 편성 PD로 일한 지 12년째, 프로그램 개편 시즌이면 집에서 자는 날이 일주일에 2-3일 정도였다. 방송이 원래 이런 거야라는 말로 모든 걸 정당화했다. 가족에게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내 정아린의 일상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다. 초등학교 3학년 아들 준서를 키우면서 동시에 아동복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게 생각보다 벅찼다. 오전엔 아이 등교 준비, 오후엔 택배 포장과 고객 응대, 저녁엔 준서 숙제 봐주기. 남편이 없는 저녁 시간이 가장 힘들었다. 여보, 나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아. 어느 날 할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요즘 너무 힘들어. 민재는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그래, 그럼 도움이라도 구해볼까? 별로 관심 없는 투였다. 그런데 비용이. 괜찮아. 나도 요즘 일이 많아서 집안일 신경 못 써서 미안해. 할인은 지인의 소개로 서유진을 만났다. 32세의 차분하고 성숙한 여성이었다. 이혼한 후 혼자 살고 있다고 했다. 아이들을 좋아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유진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집안일도 꼼꼼히 하는 편이고 요리도 잘해요. 면접 같지 않은 면접이었다. 할인은 유진의 첫인상이 좋았다. 깔끔한 외모에 차분한 성격. 무엇보다 준서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가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다. 준서야, 좋아하는 과목이 뭐야? 수학이요. 와, 수학 잘하는구나. 나중에 어려운 문제 나오면 같이 풀어볼까? 어떠세요? 할인이 민재에게 물었다. 민재는 대충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편하면 됐지. 나는 집에 없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 말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다. 진짜 관심 없이 던진 말 한마디가 나중에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그때는 몰랐다. 유진이 입주한 건 10월 초였다. 작은 다락방이 그녀의 공간이 됐다. 첫날부터 유진의 성실함이 드러났다.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서 준서 도시락을 준비하고 할인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집안 청소를 마쳤다.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할인이 말했지만 괜찮아요.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준서는 금세 유진을 좋아하게 됐다. 유진 이모가 수학 문제 정말 잘 알려줘요.
아이의 밝은 표정을 보니 하리는 안심이 됐다. 유진은 숙제뿐 아니라 생활 습관까지 꼼꼼히 챙겨줬다. 손 씻기, 이 닦기, 정리정돈까지. 엄마가 바쁘시니까 우리가 도와드려야지. 민재도 유진의 존재감을 인정했다. 늦은 밤에 들어와도 항상 따뜻한 밥이 차려져 있었고 집안은 언제나 깔끔했다. 정말 잘 구한 것 같네. 민재가 할인에게 말했다. 덕분에 나도 마음 편하고. 할인도 동감했다. 처음 몇 주는 정말 완벽했다. 하지만 미묘한 변화가 시작됐다. 할인이 늦은 시간까지 택배 포장에 매달려 있을 때 유진이 조용히 따뜻한 차를 가져다 줬다.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우선이에요. 그런 배려가 고마우면서도 어딘가 어색했다. 마치 자신이 집주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다. 유진 이모, 오늘 뭐 해 먹을까요? 준서가 유진에게 물어보는 모습을 보며 하리는 묘한 감정을 느꼈다. 예전에는 자신에게 물어봤는데 엄마한테 물어봐야지. 할인이 말하면 준서는 아, 맞다라며 웃었지만 그 순간이 자꾸 반복됐다. 민재의 야근이 더욱 잦아질수록 집안의 중심축이 조금씩 이동하고 있었다. 유진이 담당하는 영역이 넓어지고 할인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느낌이었다. 내가 예민해진 건가? 할인은 스스로를 의심했다. 분명히 도움을 받고 있는데 왜 불편할까? 너무 지쳐서 그런 거야. 감사해야 할 일인데. 그렇게 첫 달이 지났다.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게 완벽했다. 집은 깔끔했고 준서는 행복했고 할인의 일은 한결 수월해졌다. 민재도 만족해했다. 하지만 할인만은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었다. 단지 자신의 집이 조금씩 자신의 집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만 있을 뿐이었다. 11월에 접어들면서 유진의 존재감은 더욱 확고해졌다. 그녀는 단순히 돕는 사람이 아니라 집안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사람이 됐다. 준서의 하루 일정부터 집안 살림살이까지 유진이 손대지 않은 곳이 없었다. 할인은 편했지만 동시에 어딘가 밀려나는 기분이 들었다. 할인 씨, 준서 피아노 학원 시간 바뀌었어요. 유진이 학원에서 온 연락을 대신 받았다. 예전에는 모든 연락이 할인에게 왔는데 이제는 유진이 주 연락처가 된 경우가 많았다. 제가 주로 데려다 주니까 연락처를 제 번호로 바꾼 것 같아요. 합리적인 이유였지만 묘했다. 더 이상한 건 준서의 변화였다. 유진 이모, 내일 소풍 도시락 뭐로 할까요? 아이가 자연스럽게 유진과 상의하는 모습을 보며 할인은 당황했다. 준서야, 엄마가 해줄게. 아, 그럼 엄마랑 유진 이모랑 같이 해요. 아이는 아기가 없었지만 할인에겐 상처였다. 민재의 귀가 시간은 점점 늦어졌다. 연말 개편 때문에 거의 매일 야근이었다. 미안해, 오늘도 늦을 것 같아. 짧은 문자만 보내고 연락이 끊어졌다. 할인은 혼자 저녁을 먹는 일이 잦아졌다. 준서는 이미 유진과 함께 먹고 숙제까지 마친 상태였다. 할인 씨도 같이 드세요. 유진이 저녁상을 차리며 말했다. 혼자 드시기 그러실 텐데. 고마운 배려였지만 기분이 복잡했다. 자신의 집에서 자신이 초대받는 느낌이었다. 괜찮아요. 저는 나중에 먹을게요. 할인이 거절하면 유진은 미안해했다. 제가 너무 나섰나요? 문제는 민재였다. 밤늦게 들어온 그가 가장 먼저 마주치는 건 유진이었다. 할인은 이미 잠들어 있거나 업무에 매달려 있을 때가 많았다. 고생하셨어요. 저녁 데워드릴게요. 유진의 따뜻한 배려에 민재는 고마워했다. 아, 미안해요. 이렇게 늦게까지. 괜찮아요.
어차피 깨어 있었거든요. 유진이 밥상을 차리며 말했다. 그렇게 두 사람의 대화가 시작됐다. 처음에는 단순한 안부였다. 오늘 일이 많으셨나 봐요. 네, 연말이라 바빠서요. 하지만 점차 대화는 깊어졌다. 민재의 업무 스트레스, 유진의 과거 이야기까지. 하리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불안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할 수 없었다. 유진이 잘못한 게 없었으니까. 오히려 너무 잘하고 있었다. 집안일, 아이 돌봄, 심지어 남편 챙기기까지.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하리는 자신을 의심했다. 결정적 순간은 준서의 학부모 상담 날이었다. 할인이 급한 업무 때문에 못 가게 되자 유진이 대신 갔다. 제가 평소에 준서 공부를 많이 봐서 잘 알거든요. 선생님도 유진을 준서의 보호자로 착각할 정도였다. 어머님께서 정말 세심하게 봐주시는 게 느껴져요. 어머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유진이 웃으며 말했다. 정정해드렸는데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하리는 웃으면서도 마음이 쓰렸다. 자신의 자리가 점점 다른 사람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그날 밤 하리는 민재에게 말했다. 여보, 유진 씨가 너무 많이 해주는 것 같아. 그런가? 나는 고마운데. 민재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덕분에 집안일 걱정 안 해도 되고. 그게 문제야. 우리가 할 일까지 다 하고 있어. 그럼 뭐가 문제인데? 내가 이 집에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할인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다. 준서는 유진 씨를 더 찾고 당신도 그렇고. 무슨 소리야? 그냥 도움받는 거잖아. 민재는 이해하지 못했다. 도움이 아니라 대체야. 할인이 말했다. 내 자리를 빼앗기고 있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심각하게 생각할 일이야. 할인의 목소리가 커졌다. 그때 유진이 조용히 나타났다. 싸우시는 건 아니죠?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민재가 급히 말했다. 할인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유진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할인은 확실히 느꼈다. 이 집에서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는 걸. 다음 날부터 할인은 의도적으로 유진과 거리를 두려고 했다. 준서 등교는 자신이 시켰고 저녁 준비도 자신이 했다. 하지만 이미 자리 잡힌 루틴을 바꾸기는 쉽지 않았다. 할인 씨,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요즘 피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할인이 거짓말을 했다. 사실 피하고 있었다. 자신의 집에서 자신이 주인이라는 걸 확인하고 싶어서. 하지만 그럴수록 더 어색해졌다. 유진의 효율성에 비해 할인의 서투름이 도드라졌다. 결국 할인은 포기하게 됐다. 원래대로 유진에게 맡기는 게 나았다. 그렇게 12월이 됐다. 집안의 균열은 더욱 벌어졌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평화로웠다. 하지만 할인만은 알고 있었다. 이 평화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12월 중순 할인의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졌다. 뇌졸중 초기 증상이었다. 당분간 친정에서 지내야겠어. 할인이 급하게 짐을 쌌다. 다행히 큰 수술은 피했지만 회복 기간 동안 누군가 돌봐야 했다. 며칠이나 걸릴까요? 유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일주일 정도? 아니면 좀 더 길어질 수도 있어. 준서는 어떻게 하죠? 가장 큰 걱정은 아이였다. 겨울 방학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었고 학원도 계속 다녀야 했다. 제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유진이 자신 있게 말했다. 집안일도 그대로 할게요. 민재도 동의했다. 그래, 어머니 간병이 우선이지. 여긴 걱정 말고. 할인은 미안하면서도 안심됐다. 유진이 있어서 다행이었다. 만약 혼자였다면
어머니 간병과 집안일을 어떻게 병행했을까? 정말 고마워요. 며칠만 부탁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가족 같은 사이인데요. 그날 저녁 하리는 친정으로 떠났다. 뒤돌아보니 현관에서 유진과 준서가 손을 흔들고 있었다. 엄마, 빨리 와. 준서의 밝은 목소리에 마음이 놓였다. 유진이 잘 돌봐줄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 문제는 민재였다. 할인이 없는 집은 묘하게 조용했다. 준서는 평소보다 일찍 잠들었고 유진도 일찍 방으로 들어갔다. 밤 10시가 넘어 들어온 민재는 텅 빈 거실에서 혼자 저녁을 먹었다. 유진이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이었지만 어딘가 쓸쓸했다. 고생하셨어요. 유진이 조용히 나타났다. 할인 씨 안 계시니까 적적하시겠어요. 괜찮아요. 어차피 야근 많이 해서 익숙해요. 민재가 대답했지만 사실 평소와는 달랐다. 할인이 있을 때는 적어도 집에 생기가 있었는데 혹시 술 한잔 하실래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할인 씨가 없으시니까 외로우실 것 같아서 평소라면 거절했겠지만 그날은 달랐다. 정말 외로웠다. 그럴까요? 맥주 있나요? 네, 제가 가져올게요. 그렇게 두 사람의 첫 번째 술자리가 시작됐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대화였다. 준서 이야기, 할인 안부, 날씨 얘기까지. 하지만 술이 조금씩 들어가면서 대화는 깊어졌다. 요즘 일이 많이 힘드시죠? 유진이 물었다. 티가 나나요? 얼굴에 피로가 많이 쌓여 보이세요. 민재는 처음으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놨다. 회사에서의 스트레스, 가정과 일의 균형,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불안감까지 가끔 숨이 막힐 때가 있어요. 모든 걸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유진은 조용히 들어줬다. 힘드시겠어요. 저도 이혼하고 나서 비슷한 기분을 느꼈거든요. 이혼 후에 어떠셨어요? 외로웠죠. 누구한테 털어놓을 사람도 없고 유진의 목소리에 아픔이 묻어 있었다. 그래도 이제는 괜찮아요. 새로운 가족을 만났으니까. 그 말에 민재의 마음이 움직였다. 새로운 가족. 자신들을 그렇게 생각해 준다니. 며칠이 지나면서 이런 시간이 자연스러워졌다. 할인에게서는 어머니 상태가 좀 더 안정되면 갈게라는 연락만 왔다. 민재는 아내가 그리웠지만 한편으로는 유진과의 시간이 편안했다. 집안일에 대해 잔소리할 필요도 없고 복잡한 감정을 설명할 필요도 없었다. 오늘은 정말 고생하셨네요. 어느 날 밤 유진이 지친 민재를 보며 말했다. 마사지라도 해드릴까요? 순간 민재의 심장이 빨리 뛰었다. 아니, 괜찮아요. 어깨가 많이 뭉쳐 보이는데. 잠깐만요. 유진이 민재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 순간이었다. 오랫동안 쌓였던 외로움과 스트레스가 한순간에 폭발했다. 민재는 유진의 손을 잡았고 유진도 피하지 않았다. 안 돼요. 유진이 작게 말했지만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그날 밤 두 사람은 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선을 넘었다. 할인의 집에서, 할인의 자리에서 죄책감과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다. 이건 실수예요. 유진이 울먹였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민재도 동의했다. 맞아요. 한 번의 실수였어요. 하지만 선이라는 건 한 번 넘으면 다시 넘기 쉬워진다. 며칠 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됐고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은 자신들을 합리화했다. 할인 씨가 없으니까 외로워서 그런 거예요. 집안 분위기가 너무 조용해서요. 일주일이 지나고 할인이 돌아온다는 연락이 왔다. 내일 오후에 들어갈게. 그 순간 두 사람은 현실로 돌아왔다. 이제 정말 끝이에요.
유진이 말했다. 할인 씨가 오시면 절대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민재도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걸. 할인이 돌아왔을 때 집은 이전과 똑같아 보였다. 깨끗하고 정돈돼 있었고 준서는 건강했다. 고생 많았어요. 할인이 유진을 꼭 안으며 말했다.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이미 그 집 안에는 부부만의 공간이 아니게 된 방이 하나 생겨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생각보다 오래 숨겨지지 않을 것이었다. 할인이 돌아온 후 집안 분위기는 묘하게 변했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뭔가 어색한 긴장감이 흘렀다. 민재는 유진과 눈을 마주치지 못했고 유진은 필요한 말 외에는 하지 않았다. 할인은 처음엔 눈치채지 못했다. 어머니 간병으로 지쳤고 밀린 일들 때문에 바빴다. 어머니 어떠세요? 민재가 물었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재활 치료만 잘 받으시면 될 것 같아. 할인이 대답했지만 민재는 집중하지 못했다. 계속 유진의 존재가 신경 쓰였다. 고생했어. 많이 힘들었겠다. 유진 씨가 있어서 걱정 안 했어요. 할인의 말에 민재는 더욱 죄책감을 느꼈다. 유진은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평소보다 일찍 방에 들어갔고 민재와 단둘이 있는 상황을 피했다. 할인이 있을 때만 거실에 나왔다. 요즘 왜 이래? 할인이 물었다. 몸 안 좋아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유진의 대답은 어색했다. 1월 중순 유진의 몸에 변화가 나타났다.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웠고 식욕도 없었다. 처음엔 감기려니 했지만 증상이 계속됐다. 병원 한번 가보세요. 할인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며칠째 아침을 못 드시네요. 괜찮아요. 곧 나을 거예요. 하지만 유진은 불안했다.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정말 병원 가보세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할인이 고집했다. 건강이 우선이에요. 결국 유진은 병원에 갔다. 산부인과를 찾았을 때 이미 예상했던 결과였다. 임신 5주 정도 되셨네요. 의사의 말에 유진은 머리가 하얘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유진은 많은 생각을 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할인에게 말해야 할까? 민재에게 먼저 말해야 할까?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해도 모든 게 무너질 게 뻔했다. 결국 혼자 결정하기로 했다. 조용히 병원에서 처리하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것이었다. 하지만 비밀을 지키기는 쉽지 않았다. 계속되는 입덧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려웠다. 정말 괜찮아요? 할인이 계속 물었다. 얼굴색이 안 좋아 보여요. 감기가 오래 가나 봐요. 유진이 거짓말을 했지만 할인은 의심스러웠다. 민재도 유진의 변화를 눈치챘다. 하지만 직접 물어볼 수는 없었다. 할인 앞에서 유진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 자체가 이상했다. 그는 혼자 추측만 할 뿐이었다. 혹시 그 일 때문인가? 아니면 단순히 몸이 안 좋은 건가? 결정적 순간은 할인이 유진의 방을 청소하던 중이었다. 서랍에서 우연히 병원 영수증을 발견한 것이다. 임신 5주. 글자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할인의 머리가 하얘졌다. 손이 떨렸고 다리에 힘이 빠졌다. 날짜를 확인해 보니 정확히 자신이 친정에 갔던 시기였다. 그 일주일 동안 이 집에 있었던 건 민재와 유진뿐이었다. 할인은 믿고 싶지 않았지만 다른 설명이 있을 수 없었다. 진료 영수증을 손에 쥔 채 거실로 나왔다. 유진 씨. 할인의 목소리는 떨렸다. 이게 뭐예요? 영수증을 내밀자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할인 씨, 그건 임신 5주라고 되어 있네요. 할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누구 아이예요? 유진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그동안 참았던 죄책감이 한 번에 터져나왔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무릎을 꿇고 울었다. 잠깐의 실수였어요. 정말 한 번의 실수였어요. 하리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더욱 절망했다. 진짜였다. 자신이 가장 믿었던 두 사람이 자신을 배신한 거였다. 민재 씨도 아시나요? 아니요, 모르실 거예요. 거짓말 마세요. 혼자 임신이 됩니까? 하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때 민재가 들어왔다. 무슨 일이야? 분위기를 보자마자 그는 최악의 상황을 직감했다. 여보. 하린이 영수증을 민재에게 던졌다. 이것 좀 보세요. 민재는 영수증을 보고 무너졌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가 무릎을 꿇었다. 한 번의 실수였어. 마가 어떻게 됐는지 몰랐어. 한 번의 실수? 하린이 웃었다. 하지만 눈물이 났다. 임신이 한 번의 실수로 됩니까? 정말이야. 그 한 번뿐이었어. 거짓말. 하린이 소리쳤다. 한 번으로 이렇게 친밀해질 수 있어요? 하린이 견딜 수 없었던 건 불륜 자체보다도 그 배경이었다. 자신이 어머니 간병을 하느라 집을 비운 사이 자신의 집에서 자신이 믿고 맡긴 사람들이 이런 짓을 했다는 사실이었다. 내가 없는 동안 우리 집에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 자리에서 이런 짓을? 가장 충격적인 건 유진의 다음 말이었다. 아이는 지울 생각이에요. 하리는 그 순간 모든 걸 이해했다. 유진은 처음부터 이걸 혼자 처리하려고 했던 것이다. 아무도 모르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럼 계속 숨기고 살려고 했어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최선? 하린이 비웃었다. 누구를 위한 최선이에요? 당신들을 위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당장 나가세요. 지금 당장. 유진이 일어섰다. 하린 씨, 제발. 나가라고요. 하린의 절규가 집안을 울렸다. 그날 밤 유진은 짐을 싸서 집을 떠났다. 민재도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했다. 모든 게 들통났고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하린은 텅 빈 다락방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6개월 동안 함께 살았던 사람이 남긴 건 배신과 상처뿐이었다. 유진이 떠난 후 집은 무덤처럼 조용해졌다. 그녀가 해주던 모든 일들이 한꺼번에 하린의 몫이 됐지만 하린은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분노와 상처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준서만 계속 물었다. 유진 이모는 왜 안 와요? 언제 다시 와요?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유진 이모는 다른 곳으로 이사했어. 하린이 어렵게 말했다. 다시 못 볼 수도 있어. 왜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준서의 순진한 질문에 하린은 말문이 막혔다. 잘못한 건 아이가 아니었다. 어른들이 모든 걸 망쳤다. 민재는 며칠 동안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했다. 당분간 얼굴 보기 싫어요. 하린이 차갑게 말했다. 회사 숙소든 어디든 가세요. 민재는 사내 숙소에서 지내며 매일 용서를 빌었지만 소용없었다. 하린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정말 한 번뿐이었어. 민재가 계속 해명했다. 유진이도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순간의 실수였다고. 실수? 하린이 냉소했다. 임신까지 시키고 실수라고요? 그것도 예상 못한 일이었어. 예상을 못했다고요? 당신들이 뭘 한 건지도 모르고. 하린이 가장 분노한 건 그들의 태도였다. 마치 자신이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처럼 여기는 듯했다. 이해해달라는 말까지 나왔을 때 하린은 완전히 폭발했다. 이해요? 내가 뭘 이해해야 해요? 다 내 잘못이야.
유진이를 탓하지는 마. 지금 그 여자를 감싸는 거예요? 그 순간 하리는 깨달았다. 민재에게 유진은 단순한 실수 상대가 아니었다는 것을. 지금도 그녀를 보호하려 하고 있었다. 당신 아직도 그 여자가 좋은 거죠?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왜 자꾸 감싸요? 민재는 대답할 수 없었다. 사실 자신도 헷갈렸다. 2월이 되면서 이혼 이야기가 나왔다. 다시 시작할 수 없어요. 할인이 단호하게 말했다.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요.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이미 늦었어요. 할인의 마음은 굳어 있었다. 준서 생각해봐.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잖아. 그래서 더 화나는 거예요. 아이 있는 집에서 어떻게 그런 일을? 민재의 말은 오히려 역효과만 냈다. 할인에게는 아이의 존재가 더욱 큰 분노 요소였다. 아빠를 믿고 따랐던 준서를 생각하면 더욱 용서할 수 없었다. 유진 씨는 어떻게 됐어요? 할인이 물었다. 임신은? 수술했어. 민재가 조용히 대답했다. 혼자서 다 처리했어. 당연히 혼자 했겠죠. 당신이 뭘 해줄 수 있겠어요. 할인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묻어 있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다. 민재가 모든 잘못을 인정했고 재산 분할도 대부분 할인에게 유리하게 합의됐다. 준서 양육권은 당연히 저에게 있어야죠? 그래. 내가 아이를 키울 자격이 없어. 민재는 자포자기 상태였다. 면접 교섭권은 어떻게 할까? 당분간은 사양하겠어요. 할인이 차갑게 말했다. 준서가 원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아이에게조차 외면당할 각오를 해야 했다. 그게 자신이 저질러진 일의 대가였다. 3월 말 이혼 조정이 끝났다. 8년 결혼 생활이 공식적으로 끝나는 순간이었다. 법원을 나오며 민재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정말 미안해. 할인은 돌아보지도 않았다. 이제 남남이에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할인은 이사를 결심했다. 그 집에는 너무 많은 기억이 서려 있었다. 유진이 머물렀던 다락방, 민재와 함께 식사했던 식탁, 세 사람이 함께 웃었던 거실까지. 모든 공간이 상처를 자극했다. 새로 시작하자. 할인이 준서에게 말했다.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아빠는 안 와요? 아빠는 다른 곳에서 살기로 했어. 왜요? 어른들의 사정이 있어서. 나중에 크면 이해하게 될 거야. 준서는 더 묻지 않았다. 아이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새 아파트로 이사한 날, 할인은 비어있는 방들을 둘러봤다. 이제 진짜 새 출발이었다. 온라인 쇼핑몰도 다시 키워나가야 했고, 준서도 새 학교에 적응해야 했다.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지만 적어도 배신당할 걱정은 없었다. 민재는 원룸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다. 회사에서는 소문이 돌았고 승진은 물 건너갔다. 새로운 직장을 알아봐야 할지도 고려해야 했다. 가끔 유진에게서 안부 묻는 연락이 왔지만 받지 않았다. 이미 모든 게 끝났다. 6개월 후 할인은 빈 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봤다. 이사업체가 짐을 다 옮긴 후 혼자 남은 공간이었다. 거실, 부엌, 안방, 그리고 유진이 머물렀던 다락방까지. 도움이라는 이름으로 들인 한 사람. 할인이 중얼거렸다. 그 선택 하나가 가장 안전해야 할 집을 가장 위험한 곳으로 만들었다. 가족의 공간에 타인을 들인 순간부터 모든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문을 잠그고 나오며 할인은 다짐했다.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이번에는 정말 자신과 아이만의 안전한 공간을 만들겠다고. 민재도 가끔 그 집 앞을 지날 때가 있었다. 이미 다른 가족이 살고 있었지만 여전히 마음이 아팠다. 모든 걸 잃었다. 가족, 집,
신뢰, 미래까지. 단 일주일의 선택이 인생 전체를 바꿔버렸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다. 이미 선은 넘어졌고 돌아갈 길은 없었다.